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렸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에 이어서 볼 건데 여러분이 다음 주 시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뜯어졌냐 이게. 잠깐만요. 그래서 다음 주 시험이라고 똑같네요. 네, 그냥 봅시다. 그 다음 주 시험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하는 내용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번 주에 그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하면 좀 동영상을 더 찍어서 올리도록 할 건데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지금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지금 앞부분에서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좀 더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3주간에 걸쳐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 좌표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구의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좌표계가 기본이 돼야지만 지구의 운동도 이해가 되고 달의 운동, 그 다음에 행성 운동까지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앞서 했었던 좌표계 내용을 다시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저 자료집을 보니까 되게 뭐 심란하게 써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심란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무튼 뭐 각성하고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뭐냐면 지구의 운동 중에서 두 번째 지구의 공전입니다. 자, 지구의 공전이라 하게 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돌고 있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했다시피 태양계에 있는 대부분의 천체들의 모든 자전 공전 방향은 다 똑같더라라고 했습니다. 다 전부 다 반시계 방향으로 다 회전하고 있어요. 그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위로 표시했을 때 서에서 동방향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지구의 공전 그러면 방향, 빠르기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향과 같은 경우는 자전 공전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서에서 동방향, 반시계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빠르기와 같은 경우에는 360도를 365일 동안 돌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대략 1도 정도 움직이고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1도보다 좀 안 나오겠죠. 근데 1도로 봐도 무관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증거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한 것을 살짝만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 먼저 천체 연주 운동이 나옵니다. 자, 일주 운동, 연주 운동 구분이 필요하겠죠. 일주 운동은 하루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말하는 거지만 연주 운동은 1년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 운동하고 겉보기 운동하고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주 연주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운동이 아니라 겉보기 운동이죠. 우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겉보기 운동입니다. 가짜 운동. 자, 그랬을 때 이 연주 운동이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천구상에 있는 천체들이 1년 동안 하는 겉보기 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연주 운동을 하는 천체가 누구냐? 천체와 같은 경우는 크게 태양, 그 다음에 별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달과 행성도 있잖아요. 달과 행성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전하는 그 효과에다가 걔네들이 움직이는 효과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연주운동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공전하는 중심인 태양, 그 다음에 태양의 밖에 아주 멀리 있는 별, 요 두 가지에 대한 것만 우리가 볼 것인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연주운동 중에서는 태양입니다. 태양. 별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간단한데 태양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거니까 잠깐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연주시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뒤쪽에 자료 뒤쪽을 보시게 되면 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 별에서 이거에 대한 것이 잠깐 언급이 될 겁니다. 별의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은 앞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별을 우리가 공전하면서 여기서 볼 때와 여기서 볼 때 이루는 요만큼의 각 이것을 시차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 시차의 절반값 시차를 절반 나누는 것을 우리가 연주시차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거냐면 연주시차를 알잖아요. 그럼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주시차의 역수로 해서 거리를 구하게 되는 것인데 연주시차의 역수가 거리가 되는데 그때 쓰는 단위를 파섹이라고 하는 것이죠. 파섹.
자, 연주시차가 1초다. 그러면 1초분 1이니까 1파섹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1초분의 1은 1파섹이 될 것이고 얘는 약 3.26 광년에 해당되는 겁니다. 3.26 광년. 요거는 뒤에 나온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가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은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 있더라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별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첫 번째 얘기했었던 연주시차에 대한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거리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리지수. 이 거리지수와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요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 5에 플러스 5 로그 R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공식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면 스몰 n 마이너스 라지 n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이것을 줄여서 겉절이 한다라고 하는데 겉절이 값을 우리가 거리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별까지의 거리를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거리수라고 하는 이 공식은 포그슨 방정식에서 유도된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그슨 방정식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인데 그건 여기서 지금 얘기할 건 아니니까 우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맥동병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번 1학기 때 배웠던 원과정 중에서 맥동병광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태양질량과 비슷한 별에 진화의 마지막 단계쯤에 가게 되면 맥동병광성이라 해서 팽창 수축을 하는 이런 별들이 있는데 되게 불안정한 별이죠. 이 맥동병광성의 변광 주기를 보면 변광 주기를 갖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그 등급을 갖는지 이걸 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뒤쪽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해요. 그래서 맥동병광성의 변광 주기를 통해서 쉐페드 1형 변광성이냐, 쉐페드 2형 변광성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거리를 구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우선 지금 할 건 아니니까 이런 식의 방법이 있어요 라는 거의 소개 정도일 것이고 여러분들 뒤에 별 다루면서 이걸 좀 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구의 공전인데 지구와 공전하게 되면 이런 식의 별의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펙트럼 변화라고 하는 것도 이거 우리가 지난 1학기 때 여러분들 원과정에서 요거를 아마 공부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 쪽으로 다가갈 때 우리가 별에서 멀어질 때 그때 별빛의 스펙트럼 변화, 특히 흡수선의 위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것들이 있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연주 광행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걸 빨리 넘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자료집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시험 범위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지금 넘기는 중입니다. 연주 광행차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볼 것은 뭐냐면 요 놈입니다. 태양의 연주 운동. 자, 태양의 연주 운동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선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너무 환해서 잘 안 보이죠? 그러면 불을 잠깐 켜볼게요. 보이나요? 내가 안 보이죠? 이러면 딱 좋을 텐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우선은 태양의 연주운동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태양이 1년 동안 운동을 한대요. 근데 실제로 태양은 운동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공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우리는 얘네들처럼 어떤 운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제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방향과 빠르기입니다. 자, 먼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두실 것인데 우선은 보시게 되면 빠르기는 지구가 공전하는 것만큼씩 움직입니다. 왜? 태양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구 공전과 같게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루에 1도씩 움직이고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반시계 방향으로 얘가 연주 운동을 한대요. 반시계 방향. 태양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움직인 거니까 우리가 움직인 거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뭔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일주 운동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별의 연주 운동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는 방향과 얘가 도는 방향이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 상태에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지금 공전하고 있대요. 그러면 공전하고 있었을 때 지구는 이쪽 방향으로 공전을 해야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지구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위치해 있었을 때 우리가 1번에선 태양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2번 가잖아요. 그럼 태양이 여기 있는 거 보기 때문에 여기가. 세 번째 가잖아요. 그러면 태양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1, 2, 3 반시계로 가는 것처럼 태양도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는 방향과 태양이 돌아가는 방향은 같은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 그림에서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별이 있습니다. 별. 별의 연주 운동은 오늘 우리가 하지 않을 건데 이 그림 나온 김에 얘기해보자면 지구가 1, 2, 3으로 가는 동안에 여기서 별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죠. 2번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3번에서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우리가 1, 2, 3 반시계 가는 동안에 별은 이쪽 방향, 시계 방향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별의 연주운동 방향은 지구 공전의 반대 방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지구가 자전한대요. 자전한다라고 얘기하면 지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에서 동방향으로 시간당 15도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었을 때 태양의 일주운동하고 별의 일주운동을 각각 보자면 태양이나 별이나 돌아가는 방향은, 그러니까 일주운동하는 방향은 지구 공전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떠가지고 서로 가죠. 별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떠서 서로 갑니다. 근데 얼마큼 빠르기? 똑같이 시간당 15도씩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빠르기로 가고 있다는 거. 자, 그런데 공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전을 얘기했다시피 지구의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방향이고 약 하루에 1도씩 가고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태양의 연주운동과 별의 연주운동을 보자면 태양의 연주운동은 지구의 공전 방향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별의 연주운동 방향은 지구 공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둘 다 빠르기는 하루에 1도씩 가고 있는 거 똑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은 지구의 공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한번 했었던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이걸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빠르기와 방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인데 문제는 뭐냐? 요겁니다. 자, 이거를 보시게 되면 지금 그림이 여기서 총 4가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가지가 있는데 태양의 연주운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다 하나의 현상을 여러 개의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아까 있는 것처럼 실제 지구와 공전하면서 태양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고 요거 잘 기억을 해줘야 될 것인데 특히 요거 잘 배우셔야 된다. 요거. 자, 먼저 이것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관측자 가운데 서 있고 이게 지금 지평선이죠. 여기 지금 북쪽이 되고 있고 이쪽이 지금 남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대요. 그쵸?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랬었을 때 얘가 동에서 뜨는 위치, 서에서 지는 위치가 다르죠. 절기에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태양이 정동에 떠서 정서로 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춘추분일 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하지 된다고 하면 뜨는 위치가 북동쪽에 떠서 북서로 져요. 그쵸? 그 다음에 동지가 되면 남동에 떠서 남서로 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거. 먼저 지평좌표계를 얘기하면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뭐였냐면 뜨는 위치는 절기에 따라 다르고 지는 위치도 절기에 따라 다른데 뜨는 위치의 방위각은 언제가 제일 크냐? 동지일 때. 질 때의 그 지는 지점의 방위각이 가장 큰 때는 언제냐? 하지일 때. 이게 또 무슨 소린가 또 싶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북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찍 그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재는 게 지평좌표기죠. 북동남서로 재는 게 지평좌표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루는 각 이만큼이죠. 여기 이루는 각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뜰 때의 지점은 하지보다는 동지일 때가 더 커요. 그쵸? 그 다음에 질 때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돌려지는 각이기 때문에 동지일 때 이만큼의 각, 하지일 때는 이만큼의 각,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지는 지점의 위치는 하지일 때가 더 크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계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얘가 하루 중 가장 높은 고도, 남중고도죠. 남중고도, 지면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나타나는 이 고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 이 고도와 같은 경우 남중고도는 90도에서 관측자의 위도를 뺀 다음 그 다음에 하나를 더해주죠. 뭘 더해줄까요? 그러죠. 적위를 더해줍니다. 적위. 그래서 적도좌표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태양만 얘기하고 있는데 태양뿐만 아니라 별, 달, 행성 모든 천체의 적위만 알면 그 천체의 남중고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적위를 구한다. 적위를 알고 있으면 남중고도 구한다라는 얘기인데 밑에 지금 그림이 나왔다시피 태양의 적위와 같은 경우에는 춘축일 때는 적도상에 있으니까 청구 적도상에 있으니까 0도가 되겠지만 하지일 때는 적도에서 23.5도만큼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23.5도 동지일 때는 내려간 각이 23.5도인데 남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도를 붙여줘야겠죠. 마이너스 23.5도를 여기다가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중고도가 짠! 하고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태양이 남중고도까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한 그림, 요 그림 방금 얘기해 보시죠. 태양은 여기서부터 춘, 그 다음에 하, 추동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태양은 연주운동을 하고 있어요. 적도좌표계를 얘기하면서 이 그림을 설명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쭉쭉 여덟 쭉 우리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돌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청구적도 황도가 이루는 이만큼의 각을 황도경사, 지구의 황도경사는 23.5도, 황도경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행성의 자전축 기울기와 같은 값이더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따라하지 않을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다라고 썼던 것이죠. 자, 이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겁니다. 지금 여기 옆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춘분이에요. 그러면 춘분의 적경이 0시죠. 0. 하지일 때가 6시, 추분이 12시, 그 다음에 동지가 18시. 적경. 그러면 여기를 지나면, 춘분을 지나면 선 하나를 찍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천구를 이렇게 세로로 자르는 선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적경. 그쵸? 이 적경과 적위에 대한 거는 지지난주에 썼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이 왜 중요한 거냐면 여기서 이거를 적경을 여기를 기준으로 자릅니다. 잘라요. 또는 추분점을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잘라도 됩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잘랐습니다. 이 그림은 좀 그게 아니지만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서 쫙 펼쳐봅니다. 지구도 구면인데 어느 한 경도선을 기준으로 잘라서 펼쳐보게 되면 그걸 우리가 지도라고 그러죠. 세계지도. 그 지도가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보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들이죠. 마찬가지예요. 천구도 구면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천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한 것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성도란 뜻은 별지도라는 뜻이에요. 별지도. 자, 지금 이 그림이 제가 만들어 놓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백 어딨냐? 여백에다가 안 와.
여백이 없네요. 어딨니? 그럼 뭐 간단한 방법 있죠. 뽑으면 되죠. 그러면 블루 스크린이죠? 이거 시간 꺼주겠는데 이게 복잡하게. 그러면 잠깐 이거 화면을 끌게요. 성도만 따로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 잘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청구를 충분점을 지나는 적경 영시선을 길로 잘라서 펼쳐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청구했으면 청구 적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는 황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랬었을 때 이 충분점을 지나는 선을 뒤로 잘라서 펼쳐본 그림을 이렇게 지금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 선하고 여기 선은 같은 선이죠. 그쵸? 적경으로 같은 선입니다. 왜? 맞물려 있다가 이렇게 잘라서 펼친 거니까. 그랬었을 때 여기 선을 우리가 0시, 적경으로 0시, 일로 쭉 가면서 여기가 24시라고 표현합니다. 왜 왼쪽부터 안 하고 오른쪽부터 해요?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측자가 북방구에 있는 관측자가 별을 많이 보려면 어느 쪽 방향을 봐야 되느냐? 남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북쪽을 바로 보잖아요. 그러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별이 그 별이에요. 그래서 남쪽을 봐야지만 떴다 떴다 하는 모든 별들을 웬만하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측자 칠판을 바라본 방향이 남쪽이라고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남쪽을 봤는데 왜 오른쪽부터 해요? 이건 뭐냐면 적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구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을 재는 각이죠. 그쵸? 그것을 우리가 방위로 표시하게 되면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에서 동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남쪽을 바라봤대요. 그럼 오른쪽이 뭐가 되냐? 서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왼쪽이 뭐가 되느냐? 동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에서 동방향으로 재는 각, 이것을 적경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0시부터 12시까지 있다 치면 가운데 선을 찍어본다. 얘는 그러면 적경으로 12시 선.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선을 또 쪼개본다. 0, 12 사이니까 6시 선. 12, 24 가운데 선을 해본다. 그러면 18시 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적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적경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월로 표시될 수가 있어요. 월. 왜냐하면 0시가 충분이죠. 그럼 이것이 충분이 되면서 3월이 되겠구나. 얘는 하지죠. 하지는 몇 월? 6월이죠. 얘는 추분이죠. 얘는 그러면 9월. 동지와 같은 경우는 12월입니다. 얘는 다시 충분이 되면서 3월이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절기가 주어지든 아니면 월로 주어지든 이렇게 뭐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선 하나 찍어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세계 지도에서 가운데 선은 적도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가운데를 찍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천구적도라고 해서 이 위쪽을 플러스 저위, 밑에를 마이너스 저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표현한 것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냈는데 그러면 여기 위에는 요 선은 뭐예요? 요 선. 여기 위에는 요 선. 이 선은 뭐냐면 여기가 천구의 북극이 되고 있을 것인데 이 북극을 이렇게 잘라서 펼친 거기 때문에 북극이 쭉 길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선이 천구의 북극이 되겠군요. 플러스 90도의 저기를 갖는 천구의 북극이 되겠군요. 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밑에는 당연히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천구의 남극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황도경사에 대한 거를 지금 표현하려고 한 것들인데 황도를 23.5도 범위 내에서 태양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죠. 23.5도의 이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표현하게 되면 대략 여기쯤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를 우리가 플러스 23.5도, 여기를 마이너스 23.5도라고 볼 건데, 여기를 벌리고 여기를 좁힌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 같은 스케일로 보게 되면 더 커야겠죠. 근데 그림 불필요하게 크게 그릴 필요 없으니까 여기를 늘리고 여기를 좀 좁힌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태양과 같은 경우에 태양의 적도 좌표값을 생각해 보게 되면 춘하, 추동 적경으로 0, 6, 12, 18, 24. 그쵸? 그 다음에 적위 값으로는 여기다가 적도 23.5도, 적도 마이너스 23.5도. 아, 그러면 태양은 0시일 때 0도, 6시일 때 플러스 23.5도, 12시일 때 다시 0도, 동지일 때 마이너스 23.5도, 다시 충분. 이렇게. 서에서 동방향으로 연주운동 온다 했었으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을 부드럽게 그려주게 되면 이런 식의 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여기 나오는 요 선이에요. 요 선. 자, 여기서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가고 있죠. 그것을 여기서 찾아보게 되면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잘라서 펼쳐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태양이 우리 주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때요? 이거 이해되셨죠? 자, 이것을 우리가 성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별지도란 뜻인데 천구상에는 무수하게 많은 별들, 행성, 달 막 박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펼쳐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아주 무수하게 많은 별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별 몇 개를 연결을 해보게 되면 그게 별자리가 되는 것이죠. 별자리. 그래서 이런 별자리와 같은 것들이 다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을 별지도,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태양이 지나가는 요 길을 우리가 황도라고 치면 1년 동안 태양이 지나가는 저 길 위에 분명히 별자리가 있을 겁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길 위에 별자리가 있을 것인데 그 별자리들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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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별자리가 있는데 몇 개가 있느냐? 12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황도상에 있는 별자리, 황도 12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황도 12궁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도상에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이 황도상에 표현되는 것이고 여기다 표현하게 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펼쳐서 본 그림이 요 놈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황도 12궁을 표시했대요. 그러면 각각의 황도 12궁의 적경값을 우리가 대략 파악할 수 있겠죠. 왜? 여기가 만약에 3월에 태양이 위치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적경으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0시죠. 그럼 여기가 2시, 4시, 6시, 8시, 10시, 12시, 14시, 16시, 18시, 20시, 22시, 24시 이렇게 황도 12궁의 적경은 각각 짝수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뭐냐면 얘네들을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황도 12궁 문제는 그런 식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공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연주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쪽에 태양이 있고 내가 지금 지구예요. 그러면 내가 태양을 보고 있었을 때 태양 뒤에 있는 별자리는 못 보겠죠. 하지만 태양이 여기 있었을 때 내 뒤쪽은 밤이에요. 여기는 낮이지만 여긴 밤이죠. 그러면 이렇게 뒤돌아서 이쪽 보게 되면 잘 보일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태양 반대편에 있는 태양의 쪽에 있는 별자리가 아니라 태양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를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황도 12궁은 그 점에서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요게 있어요. 요게 이 그림 한번 본 적 있을 겁니다. 이거 지울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띄워놨는데 요 그림을 본 적 있을 겁니다. 요 그림 그쵸? 이 그림 책에도 지금 여러분 자료집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이 좀 복잡한 그림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 겁니다. 다시 한번 뽑을 거예요. 껐다 껐다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칠판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안 꺼져? 시가 없는데. 안 와. 에이. 자, 그러면 그냥 우선 나온 대로 보도록 합시다, 이걸로. 자, 뭐냐면,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지금 공전하고 있어요. 쭉 공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었을 때 태양 뒤에 있는 별자리는 안 보이지만 태양 반대편의 별자리는 잘 보일 거라는 얘기죠. 그쵸?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와 관측월, 그 다음에 그 별자리 이름이 매치가 안 돼요. 같은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빨리 꺼야 되는데 왜 안 꺼져? 됐다. 뭐냐면,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 지구의 공전 궤도는 있고요. 가운데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지구 공전 궤도 바깥쪽에 황도 12궁이 이렇게 있습니다. 황도 12궁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편의상 여기를 우리가 지구, 여기, 그 다음에 여기라고 한번 가정해 볼 것인데, 편의상 여기를 우리가 3월, 6월, 9월, 12월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3, 6, 9, 12월에 있습니다. 추나 추동이라는 얘기죠. 이쪽 방향으로 좀 공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3월달이면 이때 우리가 이쪽 방향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 별자리 하나 있을 거예요. 별자리가. 그쵸? 그러면 이때 지구에서는 이 별자리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죠. 태양 뒤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구고 태양이 있고 그 뒤편에 지금 별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면서 태양이 연주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이 별자리 앞에 태양이 올 때, 이 얘기 뭐냐면, 지구에서 태양을 봤는데 그 별자리 앞에 태양이 올 때, 다시 말하면 이 별자리가 아예 안 보일 때, 그때를 이걸 몇 월이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3월 별자리라고 말을 해요. 3월 별자리. 그러니까 별자리가 12개가 있는데 그 별자리 앞에 태양이 올 때, 그때를 그 별자리의 월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이 별자리 앞에 태양이 올 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별자리 앞에 태양이 이렇게 오겠죠. 그때 이것을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이것을 3월 별자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월 별자리는 3월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3월 별자리는 3월에 안 보여요. 그러면 6월달 됐어요.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네. 태양 뒤에 있는 별자리 몇 월 별자리? 6월 별자리. 지구가 9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 뒤에 있는 별자리 요건 몇 월 별자리? 9월 별자리. 그럼 여기 있는 별자리 12월 별자리. 그래서 1월 별자리는 1월에 안 보이고 3월 별자리는 3월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3월 별자리는 언제 제일 잘 보이나요? 3월 별자리 냅두고 지구가 돌아서 여기 오게 되면 여기가 밤이 돼야겠죠. 그때 여기서 이쪽 방향을 보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3월 별자리는 9월에 잘 보여요. 그러면 9월 별자리는 3월에 잘 보여요. 12월 별자리는 6월에 잘 보여요. 자, 요거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와 별자리의 이름이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3월 별자리냐 9월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그 별자리 앞에 태양이 언제 오는가 요걸 말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관측할 수 있는 월은 그 별자리의 반대편에 있었을 때 잘 보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별자리는 그러면 몇 월 별자리일까요? 3월 별자리. 그쵸? 4월, 5월, 6월 별자리, 7월, 8월, 9월 별자리 이런 식으로 별자리 이름이 정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별자리 이름을 알아야 되나요? 아니요. 별자리 이름을 외워서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문제 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3, 4, 5, 6 이게 몇 월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질문. 이제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하진날 6월이죠.
자정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대요. 왜 여기가 자정이에요? 여기가 북쪽이죠. 그쵸? 태양 쪽에 서 있는 사람이 여기가 낮인데 낮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정오예요. 그러면 여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자정이 돼야겠죠. 그러면 자정에 서 있는 사람이 여기다 라고 치면 이 사람한테는 여기가 북극이니까 이쪽 방향이 북쪽이면 반대 방향은 남쪽이 돼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첫 번째 수업 때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지구 자전에 대한 방향, 그 다음에 뭐 이게 시간, 이걸 따질 수 있는 방법도 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자정이 되는데 이 사람한테 남쪽이면 이쪽 방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해될까요, 이거? 그래서 자정의 남쪽 방향을 보게 되면 12월 별자리가 정남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혼자 수업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주 강한 의구심이 들어요. 이걸 이해했을까라는 거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이 그림을 잘 정리해 두세요.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지금 지구 적도고 가운데가 지구 북극입니다.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지구는 여기가 밤이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몇 시, 여기 있는 사람은 몇 시, 여기 있는 사람은 몇 시, 여기 있는 사람은 몇 시일 것인가? 요거는 여기는 서 있는 사람은 요게 낮이죠. 낮에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니까 정오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밤 구간에 가운데 서 있으니까 자정 정도. 그럼 요 사람은 몇 시이냐? 지구 자전이 이쪽 방향이죠.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초저녁이구나. 그래서 해가 질 때쯤. 이 사람은 밤에서 낮으로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해가 뜰 때쯤, 새벽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각각의 위치에서 우리가 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인데 방향을 보게 되면 여기가 북극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북극.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쪽이 북쪽이죠? 그럼 반대 방향이 남쪽이죠. 이 사람한테 이쪽이 북쪽이죠? 반대가 남쪽입니다. 우선 마찬가지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쵸? 그러면 북남이 결정되면 동서가 금방 결정되죠. 이 사람 입장에서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은 동쪽이죠. 왼쪽은 서쪽입니다. 그죠? 맞나요? 틀렸죠? 미안합니다. 여기가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인 것이죠. 엄마야. 이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대로 돌아서 왔습니다. 그럼 이쪽 방향이 서쪽이 된 것이고 이쪽 방향이 동쪽이 된 것이죠. 이 사람한테는 이게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서쪽, 이쪽 방향이 동쪽. 이 사람한테는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 되는 겁니다. 방향을 잘 따져봐야 될 것이 이 그림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달의 운동이나 행성의 운동이 간편해집니다. 아주 간편해져요. 자, 한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정오에 남쪽을 보니까 태양이 있대요. 아, 남쪽에 있구나. 그쵸? 초저녁에 이쪽을 봤대요. 서쪽을 봤대요. 해가 지고 있다는 얘기죠. 새벽쯤에 동쪽 방향을 보니까 해가 있대요. 뜨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행성을 먼저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행성의 공전궤도상에서 왼쪽과 오른쪽 나눠봤을 때 왼쪽을 우리가 서방추대가 오른쪽을 동방추대가 이렇게 말하죠. 그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해요. 우리가 행성의 공전궤도를 봤을 때 이렇게 행성의 공전궤도 있고 태양이 치면 지가 있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로 했었을 때 여기하고 여기를 각각 동방추대각, 서방추대각 말을 한 것이죠. 동방추대각인데 서쪽에서 보인대요. 서방추대각인데 동쪽에서 보인대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지금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건데 여기가 동방이다 서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기준으로 동쪽 방향, 서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름을 각각 져준 것이고 이것들을 보려면 아무래도 태양이 져야겠죠. 그래서 관측자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초저녁에 서쪽을 보면 보인다 라는 뜻이고 해가 뜰 때쯤 새벽녘에 이쪽 동쪽을 봐야 보이기 때문에 서방추대각은 동쪽에 보인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이해가 돼야 뭐가 다 풀릴 겁니다. 요게 이해가 돼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선 요거를 갖고 다시 일로 넘어오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사람 그럼 자정이에요. 왜? 태양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자정의 남쪽을 바라보면 12월 별자리가 남쪽을 했대요. 자, 그렇다면 6월 하진날 자정에 동쪽을 보면 몇 월 별자리가 있을까요? 하진날 자정에 동쪽 지평선을 보면 몇 월 별자리가 보일까요?